요약전 프린트의 23페이지. 우리 재무회계 이론 문제와 관련된 보충 이론이 우리 회계 원리 교재에 안 들었던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대한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3페이지의 1번. 재무제표 작성해서 재무제표 종류, 이건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재무제표 종류 5가지는 우리 앞전만 때는 재손, 환자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행동흐름표, 자본운동표, 주석. 그치? 주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본문에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본문 보충 설명. 재무제표 본문을 보충 설명하는 게 주석입니다. 우리 좀 두꺼운 책 보면은 거기 뭐 1번 써 있고 거기 밑에 이렇게 그게 보충 설명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그 이순신에 관심을 가져서 그 이순신 책을 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 뭐 이순신하고 뭐 주석 1번 이렇게 하면 밑에다가 이순신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뭐 어떻게 뭐 살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회계의 무슨 과정? 기본 과정. 기본 과정, 기본 전제, 회계의 공조 이런 표현 쓰고요. 이게 뭐냐면 회계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 있죠. 경제학이라는 학문.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 그 기본 과정이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며. 여러분들은 다 모든 판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린 판단도 많잖아. 응? 대표적인 게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에 1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지금 주가가 요즘에 7만 4천 원 전후하거든. 근데 7만 4천 원부터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7만 4천 원이라고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서 과거에 얼마 전 샀다는 10만 원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그지? 그래서 인간은 다 합리적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이나 학문을 전개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가정이 뭐다? 인간은 합리적이라면. 그런 것처럼 회계학이라는 학문도 뭐 하려면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다? 가정이 필요하다. 그거 우리가 예, 회계의 기본 가정, 그다음에 회계 공주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준, 응? 기본 전제, 뭐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무슨 실체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는 회계기관의 가정이고,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은 소유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제로 보는 거야. 실체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주주가 회사한테 1,000만 원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 주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잖아. 근데 회사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지? 근데 주주와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주주와 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보겠다는 거야.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실체를.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 가능한 겁니다. 소유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기업의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은 특별한 반직이 없는 한 못 된다는 계속된다는 가정.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우리 회사는 내년에 망할 거야. 이렇게 하고 설립하는 회사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지? 기본적으로 회사는 못 된다는 가정으로 계속 된다는 가정을 설립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만약에 우리 학교는 직업 훈련하는 게 업이고 직업 훈련하려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사와야 되잖아. 그지? 응? 컴퓨터나 모니터를 만약에 100만 원씩 주고 사왔다. 그럼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무슨 자산이야? 유형 자산인데 사용 가치가 중요해요? 처분 가치가 중요해요? 응? 내년에 만약에 없어질 거라면 내년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될 거라면 없어질 거라면 회계정보 이용자는 뭐가 더 중요할까? 아, 내년에 처분한다고 하면 처분 가치 얼마 있지? 이게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 학교가 내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가정한다면 처분 가치보다 무슨 가치가?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무슨 원가로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무슨 상가? 감가? 상각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 된다는 가정하다 보니까 계속된다는 가정하다 보니까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계속된다는 가정이고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이게 무슨 상각의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고 회계기간의 가정은 기업은 결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회계기간의 가정이 뭐냐면 회사가 설립이 됐어.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는 나중에 회사를 종료해봐야지 알아. 왜냐면 이번 연도 이익 났다가 다음 연도 못 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 또 이익 날 수도 있고 이해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진짜 설립돼서 진짜 이 회사가 이익되는지 손해되는지 알려면 끝나봐야지 않는 거 완전히. 근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회계정보를 제공한다고 치면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적정한 시점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치? 예. 회계정보 이용자의 무슨 결정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위해서 1년 이내에서 그치? 1년 이내에서 우리가 결산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뭐 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예, 회계 기관의 가정은 기업은 뭐 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이 있다고 보는 걸 우리가 무슨 기관에 가죠? 회계기관에 가죠.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적정한 시점에 회계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무슨 주의의 근거가 된다? 발생주의의 근거가 된다. 이게 단기분이든 전기분이든 사기분이든. 그치? 근데 회계기간에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재무회계 이론 문제 풀면서 몇 번 했던 거죠. 그지?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진유가 있어야 되는 성질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회계정보는 뭐가 가능해야 된다.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예, 주요 질적 속성과 부차적 질적 속성이 있는데 주로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죠. 주요 질적 속성이. 주요 질적 속성에는 무슨 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회계정보가 유용하려면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우리 앞자만 따면 예, 피, 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고 예측가치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의 재무상태, 미래의 경영성과, 미래의 현금흐름, 미래의 자본변동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측한 거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거나 투자한 다음에 내가 예측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우리가 무슨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응? 재무제표를 통해서 예측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 더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앞으로 거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지? 그거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피드백 가치라고 하고 그 정보는 언제 제공돼야지만 적시에 제공돼야지만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목적 적합성과 관련되는 기업회 기준은 무슨 가에? 공정가에. 그 우리 목적 적합성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보면 돼. 지금 당장. 공정가치를 평가하면 얼마냐? 지금 당장 발생률을 인식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서 아직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지 발생률을 평가하면 수익이 얼마냐? 돈이 나가지 않아서 그지? 예,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될 비용은 얼마냐? 발생주이고
진행 기준은 우리가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물 지어주고 2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지? 이번 연도에 아직 돈을 받진 않았지만, 진행한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냐? 공사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인식하는 게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이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뭐 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앞서만 따면 겸, 중이고, 예,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고, 표현의 충실성은 예, 회계 정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 과목과 그게 보충 설명, 주석을 달아달라. 이게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은 누가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하더라도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검증 가능성. 중립성은 누구한테든지 치우친 정보가 되게끔 해결치려면 안 된다는 게 중립성. 회계 정보가 예, 믿을 수 있으려면 취득 원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기업회 기준이. 취득 원가는 만약에 우리가 뭐 직업학교를 운영하려고 예, 모니터를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수취했거나 현금을 수취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누가 검증하더라도 50만 원 주고 샀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취득 원가는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이해할까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와야지 수익 인식하고 현금이 나가야지 비용 인식한다는 얘기야. 발생주의는 현금하고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 인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오거나 돈이 덜 나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회계 정보가 믿을 수 있으려면 무슨 주의로? 현금 주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고 완성 기준은 아까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 2년간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자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완성되어 봐야지만 정확한 수익과 비용 알 수 있다. 완성 비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무슨 관계라 얘기하면 상충 관계라고 해요. 상충 관계. 목적 적합성을 택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을 택하면 뭐가 떨어진다? 목적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치? 거기에 맞는 정보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 처분 가치가 중요하다. 처분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올라가면 평가이 내려가면 평가 공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 모니터나 컴퓨터 같은 비품은 처분할 목적이 아니라 사용을 목적이다 보니까 무슨 가치가 중요하다. 사용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무슨 상각, 감가, 상각을 한다는 거지. 부차적 지적 속성은 무슨 가능성? 비교 가능성이고 예,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업종별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무슨 성? 계속성. 한 번 적용한 회계 처리 방법은 계속 적용해라. 전년도에 재고자산을 이동평균법 처리했다면 이번 연도도 무슨 법으로?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하다. 전년도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업종별 비교 가능성은 또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일성. 예, 유사한 업종이라면 만약에 뭐 A라는 뭐 제조기업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유법 생각하고 있다면 유사한 업종인 B 회사의 기계장치도 법으로 정유법 생각해야 할 때 비교가 가능하지 다른 법으로 생각하면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 속성하고 부차적 지적 속성이 부딪히면 누굴 우선 적용한다? 주요 지적 속성 우선 적용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 회계 변경.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 이런 변경을 하려면 정당한 그 회계 변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무 때나 우리 회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회계 변경부터 보면은
동종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경우. 우리 회사는 어떤 뭐 기계를 만드는 제조기업인데 우리 회사랑 유사한 회사들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정력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정력보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력법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바꾸는 거. 그런 건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보면 후입선출법이 있죠. 후입선출법이. 그치? 응?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이 있어. 근데 한국 특혜 국제 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이 없어.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받던 회사가 한국 특혜 국제 회계 기준 적용받으면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바꾸는 거는 정당하다. 기업 회계 기준이 요구해도.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하고, 그다음 세 번째,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회계 처리 방법 적용했을 때 회계 정보가 왜곡된다면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는 그 인수합병 얘기예요.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회계 처리 방법 적용했을 때 회계 정보가 왜곡된다면 기존의 회계 처리 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다시 우리 회계 변경에 가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지금은 그냥 이해는 안 가겠지만 먼저 읽어만 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 무슨 법? 소급법. 이번은 전으로 돌아가서 변경하는 게 소급법이에요. 소급법.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본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함으로 신뢰성은 상실되지만 비교 가능성 높아지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바꾸는 거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그런 거 바꾸는 거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은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거 바꾸는 거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 변경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바꾸는 거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이번 연도 전후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만 변경하자는 게 전진법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 제작성하지 않는다.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되지만 기간별 비교환성은 떨어지고 추정의 변경은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전진적 처리하고 추정의 변경은 대손의 추적, 직원 진보와 여부의 판단, 우발부채 추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단정같이 감가상 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요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전에 재고자산 배울 때 물가 상승 기억나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세에서 무슨 설명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에서 이게 껌인데 껌은 세 통을 팔았다. 그지? 선의선출법이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적으로 넣는 게 무슨 법? 선의선출법이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서 먼저 들어온 게 기말적으로 남는 게 무슨 법? 호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에 2022년도 결산 때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의선출법으로
예,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400만 원으로, 400만 원으로, 기장해서, 2023년, 외부 보고 시 기말 상품 400원으로 고시했어요. 2022년도 결산해서 우리는 무슨 법에 의해서 선출법에 의해서 기말 상품 얼마를 400원이라고 재무상태표에 작성해서 외부에 고시한 거예요. 다음 연도 3월달에. 응? 조율통일 하고 외부에 고시한다 봐, 외부에 고시. 중요할 때. 하고 나서 하여튼 외부에 고시했어, 400원도. 이해 갔을까요? 근데 이번 연도에 2023년도부터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에서 후의선출법 바꾸게. 선의에서 무슨 법으로? 후의선출법. 회계 변경하겠대. 그러면 그 선의선출법에서 후의선출법 바꾸는 건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이번 연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줘야 돼. 응? 정책의 변경은 이번 연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줘야 된다. 그럼 얘만 놓고 보면 무슨 법에서 선의선출법에서 무슨 법으로 후의선출법 바뀌는데 전년도에 기말상품은 얼마라고? 400원이라고 적었잖아. 그지? 근데 후의선출법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 100원이 돼야 돼. 그러면 상품이 얼마가 없어져야 되지? 300원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상품을 300원 줄여줘야 돼. 그지? 응? 그러면 대변에 상품을 300원 줄여주고 상품이 줄면 매출원가가 원래는 증가하지. 상품이 나가면 차별 매출원가가 증가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전년도 거를 바꿔주는 거니까 전년도에 매출원가를 안 건드리고 여기 차변에 회계변경, 누적 효과. 이게 대전 과목이에요. 대전 과목. 300원. 그럼 이만큼 원래가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해서 이익인역이 감소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이렇게 여기를 비용 처리해버리면 사실 이번 연도의 비용도 아닌데 이번에 비용이 돼버리니까 비용 처리하진 않고 그냥 전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차감. 그래서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도 들어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 그지? 저번 연도에 처분하고 나오면 전기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그지? 해결관계 무슨 효과? 얘가 개정 과목이라는 얘기야. 개정 과목. 얘가 해결관계 누적 효과를 차별했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고 해결관계 누적 효과를 개별했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고 전기요로 수정이익, 전기요로 수정 손실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감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개정 과목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재무제표 외부에 고시할 때 재무제표를 외부에 우리 고시할 때 단기분하고 무슨 분하고 단기분하고 전기분을 같이 고시하거든.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전년도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해할까요? 그러면 전년도에 상품을 얼마라고 고시했는데 400원을 고시했잖아. 근데 이번 연도에 무슨 법에서 무슨 법을 바뀐다면 그럼 전년도에 기말 상품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응? 여기가 400원에서 얼마로 바뀌어야 되니까 100원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품 얼마 없애고 300원 없애고 회계명의 누적효과 회계 처리했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품만 갖고 얘기하면 단기 전기 원래는 전년도에 400원 고시했었는데 그게 걔를 얼마로 100원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전년도에 400원이라고 고시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여기 400원 고시했었는데 얘를 얼마로 바꿔주니까 100원을 바꿔주니까 외부에 고시했던 금액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뭐는 떨어지는 거야?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이다? 소급법이다.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지금 뭔지 이해 갔죠? 어? 전년도에 상품은 400원, 선입으로 400원 했는데 이번 연도 후입선출법 바꾸면서 전년도 상품도 400원이 아니라 얼마로? 100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지?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상품을 없애고 회계변경의 무슨 효과? 누적 효과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지. 그 회계변경의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분 이익이념에 가감, 조정하고 차변에 적으면 전기 미처분 이익이념이 감소가 되는 거고 대변에 적으면 전기 미처분 이익이념이 증가가 되는 거고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뭐 해줘야 돼? 작성. 전년도에 상품을 외부에 고시할 때 400원 고시했는데 이번 연도에 고시할 때는 다시 얘를 얼마로? 100원으로 바꿔주니까 그치? 100원 바꿔주니까 제작성 해줘야 되고 전기재무제표를 제작성함으로 뭐는 상실되지만 신뢰성은 상실되지만 그치? 전년도에 손익선출법 얼마에서 이번 연도에 후익선출법 얼마로 그러면 얘도 후익선출법 여기도 후익선출법이 되니까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가능성 높아지고 단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냥 무슨 쪽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바꾸는 거, 그지? 응?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산법, 개별법 이런 거 바꾸는 게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유관유가 평가 방법은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바꾸는 거. 정책의 변경은 몇 개 안 돼. 정책의 변경은 회계 처리 방법 바꾸는 거,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전기 이전 재무제표도 제작성하지 않고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으니까 뭐는 높아져? 신뢰성 높아지지만 기간별 불가능성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대손의 추정 전년도에는 대손 추정률이 1%였어. 전년도에는. 근데 이번 연도에는 2% 바꿨어. 근데 소급법이면 이번 연도 2% 바꾸면 전년도 몇 프로도 2%도 바꿔줘야 되는데 추정의 변경은 전년도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 연도부터만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제작성하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전년도에는 개선 추정률이 1%였는데 이번에는 몇 프로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추정의 변경은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도록 전제적으로 처리하고 추정치 바꾸는 거 추정치. 무슨 치? 추정치. 개선의 추정. 그지 설정률 1%냐 2%냐. 재고장 진부화 여부의 판단. 진부화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2월 상품으로 볼 거냐 보지 않을 거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그다음 우발부채 추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내용연수 잔존과 이거 다 추정치라는 얘기야. 감가상각 방법이 예전에는 정책의 변경이었는데 그 한국택배국제기준 도입하면서 추정의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바꾸는 거.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의 변경을 하든 추정의 변경을 하든 정당한 회계 변경, 정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바꾸면 안 된다.
오류 수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류 수정. 예,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이를 수정하는 게 예, 오류 수정이고 1번, 2번 내용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익 회계 처리는 금액이 중요하면 무슨 항목? 300번째 코드 번호 처리하고 전기 미처분 이익 인여금에 가감해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 제작성 해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의 손익 항목 900번째 코드 번호 처리하고 전기 재무제표 제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을 여기다가 쳐보면 전기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계정 과목이 그지? 300번대하고 900번대가 뜬다는 거. 금액이 중요할 때는 300번대 코드 번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900번대 코드 번호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보시면 전년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을 오류로 얼마로 계산했대, 전년도에. 그래서 감가상각비 1,500, 감가상각 두개 1,500만 원 이렇게 계산했어. 원래는 1,000만 원인데. 근데 이거를 오류로 이번 연도 발견이 됐어. 그럼 감가상각 두개 얼마를 없애줘야 돼? 500만 원 없애주고 대변입이면 그 전기오류 수정이 여기다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하지 않는다. 자, 전년도 감가상각비 1,500만 원을 오류로 1,000만 원을 회계 처리했어. 그러니까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감가상각 두개 1,000만 원 잡았는데 그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500이 돼야 되니까 이번 연도에 발견해서 감가상각 두개 500만 원 추가했다. 그렇다고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감가상각비 처리하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커진다는 거지. 사실 얘는 전년도의 감가상각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전기료 수정? 그러니까 차변입이면 전기료 수정 손실, 대변입이면 전기료 수정 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금액이 중요하면 300번째 코드 번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900번째 코드 번호. 이번에 우리 유학경리 프린트 24페이지 제3절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의 측정은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아야 될까의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받았거나 또는 받아야 될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매출 애널이 할인 한이면 당연히 수익에서 뭐한다. 차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인식 요건하고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 요건. 근데 우리 어제 잠깐 먼저 우리 문제 풀면 얘기했지만 3번과 4번, 1번과 2번은 그냥 기본인 거야, 기본. 3번과 4번, 1번과 2번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을 뭐 할 수 있게 측정해야 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 돼.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 수익의 기본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야. 그치? 나머지 부분이 제외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의 예, 개별적인 요건이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의 개별적인 요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만 보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의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누구한테 이전돼야 된다?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된다. 예전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무기질환은 금융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도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부도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미국도 가장 그 하층, 가장 그 밑에 서민들이, 뭐지? 뭐 중국제나 동남아 물건 쓰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제 물건 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가 봐. 서민층들 중에서도.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뭐 부도나고 그러니까, 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서 마케팅을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차량을 구입을 하고, 할부로, 할부로 구입하고 타다가 당신이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뭐지? 뭐, 부도나거나, 또는 구조조정을 당한다고 치면은, 타던 차만 반납해라. 타던 차만.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어. 그런 정책. 그러면, 그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반환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그 반환 기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는 합리적인 반품률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내용이, 음, 이 내용입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누구한테? 구매자한테 이전됐을 때 우리가 판매한 거를 보겠다. 근데 1년 이내에는 반품이 얼마큼 들어올지 안다고 봅니다. 모르니까 그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 생산 정도에 관련한 효과적 통제를 할 수 없다. 어?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팔기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자동차에 가서 먼지 털고 내부 청소하고 그렇겠지. 어? 근데 판매를 했어.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직원이 길거리를 가다가 판매한 차량을 발견했어. 자기 관리하는 판매한 차량은. 그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차량을 열고 안에서 청소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그지? 예. 그 전에 했던, 예, 통상적인 생산 정도의 관리나 효과 통제를 하면 안 되고, 3번과 4번은 기본이라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건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품 팔거나 제품 팔면은 무슨 원가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원가가. 매출 원가가 있다는 거야. 재화의 판매는. 재화의 판매에는 무슨 원가가 있다? 매출 원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은 대표적 용역 매출, 건설업, 또는 예약 매출, 아파트나 오피스의 분양 같은 거, 상가 분양 같은 거 우리가 예약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무슨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번은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기본. 그 금액을 신뢰성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 효익의 유익가성이 매우 높은 것은 수익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무슨 율을?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 진행률. 그리고 4번은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발생한 원가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이고, 앞으로 거래 완료 위해서 투입될 원가가 얼마라면, 그건 전체 원가 얼마 중에 5만 원 중에 이미 발생 원가 얼마니까. 그러면 진행률 몇 프로? 40% 이렇게 인식하는 게 진행 기준이야. 이게 용역 적용에 따른 수익 인식이고, 용역 적용에 따른 수익 인식 중 광고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는?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신문 광고, 방송 광고는 광고가 방송으로 나갈 때, 신문 광고는 그게 신문에 실려서 신문이 그게 나갈 때, 발행됐을 때, 그때 광고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이 무슨 일에 따라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예. 이번 연도에 50% 진행했으면 50%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광고 제작 기간이 길 수도 있잖아. 짧을 수도 있지만 이번 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 예, 연결돼서 예, 광고를 우리가 광고 제작을 한다고 치면은 이번 연도에 30% 진행했으면 30%는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야. 무슨 주의에 의해서? 발생? 주의에 의해서. 입장료 수익은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 공연에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못 되는 시점에,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우리 예매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미리 표를 팔았잖아. 그지? 표를 팔았다고 해서 수익 인식하지 않고 그 영화가 못 됐을 때, 상영이 됐을 때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 미리 예약 판매해서. 연말이니까 이제 공연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지? 뭐죠? 뭐, 그 콘서트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예, 뭐 장윤정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했다. 미리 샀다고 해서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연이 취소되거나, 그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응? 공연이 예, 진행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거쳐서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한 달 수강료 20일 수업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아니 20, 뭐 두 달, 40일 수업하는 조건으로 40만 원 받았다. 그럼 이번 연도 21만 수업했으면 20만 원만 수익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가서 인식한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고 이자 수익, 노이티 수익, 배당 수익은 예,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노이티 수익은 이자 수익은 무슨 이자일 거? 그래서 이자 비용도 무슨 이자일 거? 이자 수익의 반대가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수익이 유효 이자법이니까 이자 비용도 유효 이자법을 인식하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자 수익은 예, 유효이자법,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획의 경제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로열티를 받는 조건이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매년 얼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매출액의 뭐 이번 연도에 매출액의 뭐 10%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번 연도 매출액이 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 매출액과 상관없이 그냥 매년 뭐 200만 원 받기로 했다. 2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지? 그 브랜드 사용하는 게 7월 달부터 사용할 조건이다. 그럼 6개월치만 인식해라. 그런 얘기야. 따지면 발생 기준의 의미는. 1년 다 사용했으면 1년치를 다. 6개월만 사용했으면 6개월치만. 그렇게 인식해라. 이런 얘기고.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은 노이티로 분리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합니다.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수익 금액을 이거는 기본인 거네 그냥 기본. 수익 금액을 실효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은 경제회의의 유익관세 매우 높아야 돼. 공사 수익과 비용 인식. 공사 수익은 공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의해서 인식을 하고 단기의 공사 수익은 공사 계약 금액의 보고 기간 종료 현재 공사 진행률 적용해서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에서 전기 말까지 계상한 누적 공사 수익을 차관을 산출하고 단기 공사 원가는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 공사 비용의 공사 손실 충당부채 전입액, 추정 공사 손실을 가산하고 공사 손실 충당부채 한입액을 차감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파견 일제 가감을 산출하고 공사 진행률은 실제 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에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 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다.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됐거나 완성된 부분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이거 진행률은 여기서 먼저 한번 설명했던 거거든. 이미 발생한 원가, 총 추정 원가 나눠서 진행률. 그래서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면 금액 가지고 진행률 따지고 금액보다 공사 수익의 실현의 작업 시간, 작업 일수, 면적,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 관계에 있다면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됐거나 완성된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계산해서 그 비율로 진행률 따질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냥. 여기와 관련된 거는 진행 기준을 우리가 만약에 진행 기준 문제 나왔을 때 풀어봐야지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유학전입 프린트 23페이지와 24페이지 정리가 끝났고요.